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루미가 어떻게 혼문을 완성할 수 있었나,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영화 안으로 좀 들어가서 영화의 주인공 루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혼문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영화의 시작 부분에는 그 악귀들이 마을에 나타나 가지고 인간의 혼을 잡아먹고 악귀의 그 우두머리인 귀마에게 인간의 혼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세 명의 여성 테마사가 영어로 이제 데몬 헌터죠. 데몬 헌터. 여성 테마사들이 나타나서 춤과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엮어가지고 그물의 형태로 혼문을 만들어서 악령을 차단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런 차단 벽을 만드는 건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악귀를 상징하는 거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저 푸른색이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면 이제 혼문이 깨지는 건데, 노란색 황금 혼문이 완성이 되면은 악귀들이 인간 세계로 나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저기 보면 황금 혼문이 주로 이제 남한에 형성되어 있고, 북한은 좀 어둡게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선앙당에서 이제 1세대 데몬 헌터인 그 셸린이 이제 헌트릭스라는 3인조 여성 걸그룹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 헌트릭스의 리더인 주인공 루미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 루미는 셸린과 함께 1세대 데몬 헌터였던 그 어머니하고 악귀였던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악마의 피를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셸린이 루미를 기르면서 헌트릭스의 그 리더로 키우게 되는데, 그 루미의 몸에 악귀의 문양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숨기면서 데몬 헌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진우는 400년 전에 조선시대 저작거리에서 비파를 연주하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막막해 있을 때 귀마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음악적인 재능을 얻고 가족과 함께 궁중에 입성을 하게 돼요. 궁중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지만 자신의 몸이 서서히 귀마로 변해가고 진우의 가족은 궁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진우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다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고, 귀마가 이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진우를 악령으로 타락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그 저승에서 400년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진우가 어느 날 이 귀마한테 자신의 기억을 지워달라는 조건으로 사자 보이스라는 저승사자 아이돌 그룹을 결성을 해요. 여기서 사자는 저승사자의 준말이겠죠. 그래서 이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혼문을 무너뜨리겠다고 귀마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즈음에 헌트릭스는 황금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골든이라는 신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골든이라는 곡이 이제 그 황금 혼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라이브 공연 때 루미의 목소리가 잠기는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사자 보이스는 소다 팝이라는 곡을 발표하게 돼요. 여기서 이 소다라는 거는 탄산 소다의 그 소다에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그런 중독성으로 유혹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탄산 음료처럼 달콤한 사랑 고백으로 혼문을 무너뜨리는 그런 음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히트를 쳐가지고 혼문이 깨지기 시작해요. 저기 보면은 붉은색이 혼문이 깨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해졌는데, 진우의 전령이 호랑이 까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루미와 진우가 운명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에 의해 가지고 뜻밖의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루미는 진우에게 악령의 흔적을 숨기며 살아온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고, 진우 역시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을 루미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이 둘이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었고, 처음에 적대적 관계에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놓게 되는 신뢰의 관계로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미는 결국 동료들한테 자기의 정체가 탄로가 나고 셸린을 찾아가는데, 셸린은 여전히 루미한테 약점을 숨기고 두려움을 철저히 감춰가지고 그래야 혼문을 완성시킬 수 있다. 황금 혼문이 완성이 되면은 그 악마 문양도 저절로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미가 갈등 끝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할 혼문이 그런 거라면은 차라리 파괴하는 것이 낫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루미는 진우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점이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우도 루미를 통해서 속죄의 희망을 다시 꿈꾸게 되고, 루미가 혼문을 완성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귀마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귀마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면서 루미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혼문이 완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완성한 혼문은 악마를 영구히 봉인할 수 있는 그 황금 혼문이 아니라 레인보우 혼문이에요. 무지갯빛 혼문이라는 것은 루미가 자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포용한 결과 프리즘처럼 그런 다채로운 문양으로 나타나는 혼문인 거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혼문이 주는 교훈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완벽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어떤 상처를 갖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혼문이 완성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혼문이 깨지는가?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루미의 완벽주의, 이거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포장을 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하면서 스스로를 악마화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셸린의 완벽주의 교육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된 거고,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선은 좋은 것, 악은 나쁜 것,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선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어떤 완벽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 완벽주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난하게 만드는 거죠. 이 빛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까지가 전체 하나인데 그 그림자를 멀리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전체로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스타일은 진우형 죄책감이죠. 이 죄책감은 자기가 했던 실수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비난을 하고, 그러면 그 분노가 자기 자신한테 향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는 뭐 누구나 다 실수는 하죠.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자책을 하면서 그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악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이 두 가지의 혼문이 깨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루미 형의 완벽주의와 진우 형의 그 죄책감.
근데 역설적으로 이 완벽주의나 죄책감은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또 착하고 순진한 사람일수록 걸려들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영화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자기 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진정성. 이 진정성이 자기 혐오에서 자기 포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된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총체적 자기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문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진정성이라는 거죠. 예술의 세계에서도 시대와 지역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자신의 혼과 진정성을 담아낼 때 저는 걸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불고 있는 이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라는 것은 이런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예술로 잘 짜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공명시키고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